자, 화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딱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요 색깔 칠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화성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크죠? 위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시흥,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용인. 오른쪽으로는 여기는 안성. 맞죠? 요 밑으로는 화성. 여기는 평택. 평택 연결되죠? 여기까지 다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으로 삥 둘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흥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는 물론 여기 오산 있죠, 오산도 껴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넓어요, 안 넓어요? 되게 넓죠.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이 한 1.4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서울시 면적이 상당히 큰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확장을 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화성시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다른 지역 지자체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화성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 한번 보게 되면 요 고속도로 있죠. 우리가 항상 지역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망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철도망 공부하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부하고 맞죠? 요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공항 항만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 개발 계획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지금 보면은 화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서울시 면적의 한 1.4배로서 지금 보게 되면 도로망을 보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있죠. 여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서쪽에 있는 동탄, 이쪽에는 동쪽에 있는 동탄, 맞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끼고 동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300만 평, 한 660만 평에서 거의 대략 한 1000만 평 정도가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집중이 됐는데 인구가 어떻습니까? 20만에서 50만, 그리고 현재 85만, 이거는 2000년도, 그다음 2010년도, 현재 2020년도 무려 30만, 그리고 35만 정도 늘어날 정도로 인구가 10년 단위로 인구가 급증한 동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동탄 이게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화성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도로망을 가장 먼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있죠. 이게 서해안고속도로 2000년도 초반에 고속도로 완공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개발됐지만 서해안고속도로 뚫리면서 어떻습니까? 이 화성은 어느 쪽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서쪽으로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게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인구가 집중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게 되면서 화성시청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화성시청이 이쪽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자, 화성시청을 갖다가 왜 여기로 이전을 했을까? 자, 각 지자체는 개발할 때 미래를 보고 그리거든요. 자, 용인시청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처럼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에 10년, 20년, 30년 후 이 화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을 할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화성시청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화성이 이쪽에다 서쪽 지역에다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어느 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서쪽 지역으로 시청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도 보면은 충청남 도청이 대전시에 있었잖아요. 대전시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홍성으로 이동을 했죠? 홍성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충남에서는. 서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왜 이동을 했을까? 앞으로 향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개발됐던 것이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개발을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 동쪽의 대전과 어떻습니까? 이 천안 쪽으로 해서 집중되었던 개발들이 이제 서해안 쪽에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서산, 당진, 예산, 맞죠? 요 주변 일대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성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청이 이 남양동에 입지하면서부터 해서 화성에 대한 개발을 이쪽 동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서쪽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 얘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제2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알겠어요?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어떻습니까? 이쪽에 시흥에서부터 뻗어나와요. 이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여기에 보면은 안산, 시흥, 반월공단 있잖아요. 여기가 인구가 되게 많아요. 공장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용했던 게 이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하거나 국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 통행량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쪽 인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을 한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서해안고속도로에 병목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이제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이렇게 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인주 쪽이라든지 예산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청양, 부여로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익산까지 연결돼서 나중에 새만금까지 들어오게 되는 게 이 축이에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세 개의 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자 서해안고속도로 뭐야? 제2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금 요건데 요 도로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 도로. 요 도로가 이제 봉담에서 화성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인데 요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는 근데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인으로 연결되는 요거 있죠? 며칠 전에 여기 포고급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화성에서 이천까지 가는, 양평에서 이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봉담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습니까? 제2서해안고속도로 있죠?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빠지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이게 바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외곽순환. 그래서 연결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쭉 봉담 과천강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 이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문산까지 있잖아요. 문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하고 합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빠져나와서 여기 나오는 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는 향후에 어떻게냐면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예요. 알겠어요? 송산 그린시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이제는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망들이 지금 뻗쳐져 있고요. 가장 중심 도로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자, 요게 있어요. 자, 요렇게 요건 뭐예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1호선이에요. 1호선 전철 있잖아요. 1호선 전철이 어떻습니까? 수원에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기 동탄에는 동탄역에 뭐가 지나가냐면 여기 뭐예요? SRT 있잖아요. SRT가 지제역으로 뻗어나가죠. 그 동탄역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분들이 동탄역이. 그 SRT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수서에서 지제까지 15분이면 옵니다. 이거 타고 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지제역에서 만나가지고 여기가 트리플 환승 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거기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SRT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부분들, 그 다음 인도권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1호선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서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거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서쪽에 가보면 이게 동쪽에 있는 철도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쪽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KTX가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KTX가 지나가는데 KTX는 역이 없어요. 이쪽은. 근데 무슨 역이 있냐면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서해선 철도예요. 서해선 철도라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향남 쪽 있잖아요. 요 향남 쪽하고 이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 시흥 안산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이제는 시흥 이게 지금 현재 서해선 KTX가 현재 연결되는데 그 밑으로는 어떻습니까? 평택, 안중,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주역 밑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 합교 쪽으로 해서 송송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서해선 이제 KTX가 바로 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화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철 1호선, 그 다음에 현재 뭐예요? KTX SRT 있잖아요. SRT 노선, 그 다음에 서해선 KTX 현재 들어가고요. 또 향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GTX 있잖아요. 여기 GTX가 들어가고 그 위에 보면 구성역 있잖아요. 구성역 쪽에 GTX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게 지제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뻗어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역 같은 경우는 SRT 그 다음에 뭐 GTX 뭐 이런 것들이 합류가 되는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무슨 기업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자, 화성에서 유명한 기업은 뭐냐면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어디냐면 여기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동탄 신도시 내에. 그래서 이제는 각 신도시는 요즘에 자족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완성품 만드는 데 있잖아요. 만드는 데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 보면은 화성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향남지구거든요. 여기가 향남지구. 향남지구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 이런 데가 이게 지금 공단들인데 공단에 뭐냐면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약회사의 80%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남에 있어요. 향남에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제약, 자동차, 세 번째로 뭐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 이게 가장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는 여기 이쪽 화성은 있잖아요. 공장들이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있는 데도 있지만 화성이 이만큼 인구가 늘어난 데는 배경은 뭐냐면 이 화성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성장관리권역.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상 보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존권역이 있는데 자연보존권역은 양평이라든지 여주,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고 자연을 살리면서 개발을 시켜라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대단지 개발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 과밀억제권역은 어떻습니까?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 있죠. 이런 데서는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굴뚝공장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갔더니 북쪽으로 보면은 파주하고 어떻습니까? 연천 이런 다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북한하고 경계가 돼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디로 따라 내려와요? 남으로 내려와서 현재 지금 평택과 용인과 오늘날의 화성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안산시 있잖아요. 안산시 보면은 여기 시흥 반월공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송도도 있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유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땅값이 비싸잖아.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 보니까 이 군데군데 여기 계획관리 지역들 있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에 보면은 산업단지 군소적으로 모여진 게 되게 많아. 가보면 있잖아. 도로만 뚫려 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산업단지들이 모아진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죠. 산업단지가 만들어서 이 안에 넣은 것도 있긴 한데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장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화성이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산업단지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가 무려 한 11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화성은 2025년도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있는데 그게 예전에 그 맥킨지 리포트에 나온 자료예요. 그게 첫 번째는 카타르도와, 두 번째는 노르웨이 베르겐, 세 번째는 노르웨이 트론헤임, 네 번째가 바로 한국에 있는 화성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럴 정도로 2025년도까지 인구가 가장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부자 동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세계 랭킹 4위가 될 거다. 라고 한 동네가 어디예요? 화성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유한 동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젊은 도시 1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아요. 세 번째로는 종업원 수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재정 자립도 전국 1위, 특히나 지역 경쟁력 평가 3년 연속 1위. 대단하죠? 그럴 정도로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성장이 되어서 땅값이 비싼 동네예요. 더욱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현재 지금 산업단지가 한 11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업단지 말고도 어떻습니까? 군데군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모아져가지고 인구가 8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거기다가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이쪽 이제 서쪽 부분들. 자, 이쪽에 여태까지는 동쪽이었죠? 동쪽이었는데, 서쪽에 보니까 화성시청이 여기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서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야, 이렇게, 이거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봤던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몇만 평? 무려 1700만 평. 동탄 신도시가 1000만 평인데 1000만 평보다도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왜 화성시청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지. 왜 집어넣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1700만 평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1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새솔동이라고 하는데 새솔동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요 규모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송산 그린시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송산 그린시티인데 이 중에서 여기가 1차로 먼저 개발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래서 아파트가 이미 다 입주가 된 상태고 34평 규모로 아파트 비싼 데는 한 6억 5천 정도 현재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밑에랑 이렇게 개발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개발될 텐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 2025년도에 이제는 분양을 할 거고요. 1차, 2차, 3차적으로 밀고 가잖아요. 요거는 이미 다 이제 끝나서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특히나 얘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갑니다.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가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에 의해서 거기에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루짜리가 아니라 2박 3일, 5박 7일, 5박 6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거주하면서 어떻습니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어떻습니까? 시범 운행 같은 거 여기서 테스트를 다 해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서 그 밑에 여기가 공장들이 들어가는데 이 공장들은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4차 산업, IoT라든지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원지구 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는 이제는 그런 IoT, 그 다음에 AI, IoT, 그 다음에 AI 이런 관련된 그런 기업들, 자율주행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가 이렇게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해서 인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될 텐데 그거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이게 이제 2025년도에 분양이 되면 이제는 2030년도면은 이제는 완성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성이라는 동네가 인구 85만에서 향후에 인구 130만 명 정도까지 도약을 하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자, 화성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화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마지막 정리를 하면, 자,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동탄 신도시 맞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게 서해안고속도로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서 그 다음에 KTX 서해선 KTX 따라서 향남 택지지구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화성시청이 들어가 있는 남양동 일대와 함께 개발되는 송산 그린시티,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먼저 이쪽 동탄 신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 85만 명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향남지구하고 송산 그린시티에서 130만 명까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투자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자, 땅을 투자하는 관점이다. 땅을 투자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 돈 되겠죠, 그죠? 1번, 2번, 자, 3번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보겠습니까? 2번이요? 저 같으면은 여기다 할 거예요. 송산 그린시티 있잖아요. 송산 그린시티는 무려 1700만 평입니다. 규모가 틀리죠? 규모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양동을 갖다 여기다 남양동 화성시청을 집어넣고 연계해서 어떻습니까? 송산 그린시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구가 여기다 집중이 되어 있으면 시청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근데 시청을 갖다 여기다 놨어. 이거는 미래를 보고 그린 거야. 땅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화성 동탄 그린시티, 아니 그린시티, 송산 그린시티 요 주변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우리는 상당히 높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를 보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이거를 보는 관점에서 새만금을 항상 같이 봐야 돼요. 맞잖아요. 새만금을. 자, 새만금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방조제죠. 자, 이게 여러분들 일축, 그죠? 동서 일축이죠? 그 다음에 동서 뭐예요? 동서 삼축도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항만이 들어오잖아요. 항만 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가 들어와요? 동서 이축도로. 이거는 다시 없었던 도로들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도로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남북 이축도로가 이제 공사가 2023년도 이전에 완료가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지금 한 이 부분들이 공사 예정된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1, 2, 여기 3축도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호남고속도로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도로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새만금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새만금 내부 용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 잼버리 되어 있지만 향후에 여기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하죠? 이쪽은 다 관광 쪽으로 개발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 위주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그냥 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항만 있잖아요. 항만. 그렇죠? 항만 배후 도시로 해서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신시 야미지구 관광 레저 용지 개발하죠. 이 부분들이. 그 밑에 뭐 태양광이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축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동서 이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자, 뭐였어요? 이게 KTX 아니에요. 이게 KTX. KT 익산. 그죠? 익산역이잖아요. 그 하단에 내려가면 정읍역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새만금 또 들어가잖아요. 현재.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쪽에 가면 이게 순동사거리라고 있어요. 김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다 또 새만금으로 몰아지겠죠. 철도 계획들이. 다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다 연계가 되고, 향후에는 여기 지금 정읍 KTX가 있는데 정읍 KTX에서 신태인까지 와서 이렇게 도시지역을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맞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밑으로 또 내리는 철도,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철도, 맞죠? 여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철도들이 이제는 거미줄만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로망, 철도망을 하나씩 구축을 해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다 개발 계획을 발표할 수 없잖아요. 인구가 유입되는 거와 함께, 그리고 대기업들이 유치되는 거와 함께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느껴질 때마다 개발 계획을 잡고 만들어 가실 텐데,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도로망과 철도망들이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산업단지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 부분들이 내부용지에. 그 다음 내부용지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접근성이, 여기 도로망이 접근되어 있죠? 새만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니 공항으로도 가고, 타고 이렇게 쭉 가면 항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로망이 구축이 되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땅들 있죠? 그런 지역들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에 보면 시흥, 안산 어떻습니까? 반월공단, 송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 내려왔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화성으로 내려온 거예요. 화성으로 내려와서 그때 어떻습니까? 개발 안 되는 땅들까지도 지금 개발돼가지고 엄청 비싼 겁니다. 화성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내부 용지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지금이야 뭐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들어오지만 이제 경쟁을 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사와 기업들과 어떻습니까? 유기적으로 엮이기 위해서는 이 회사 근처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근처에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맞죠? 그런 지역들을 기업들이 찾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쭉 봅시다. 자, 얘기했잖아. 자, 여기 뭐예요? 남북 2축도로, 남북 3축도로,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새만금 지원도로. 야, 접근성 되게 좋은데, 이거. 이 도로 남북 3축과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보니까, 자, 기업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농림지역입니다, 이거. 또 들어가 있어, 이거? 안 들어가요, 농림지역에는. 그럼 어디냐? 잘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이거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여러분들. 맞죠? 이거요, 계획관리지역, 이거 나중에 잘 눈여겨봐야 돼요. 본동리일 때인데, 이거 크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다 왜 그러냐면, 이거 남북 3축하고 연계되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딱 치고 들어오면 이 근처 어디 들어가면 바로 타고 들어가잖아요. 접근성이 높고 새만금 바로 들어가잖아.
기업들이 들어가기 너무 좋죠. 거기다가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자, 요게 외곽순환도로라 했잖아, 이렇게. 맞죠? 외곽순환도로고 남북 3축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당상리 일대나 상북리 여기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증산리 여기 일대 있잖아요. 주거지역 이거 증산리 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본동리가 개발되고 나서 될 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크게 산업단지 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새만금은 뭐 어떻습니까? 4차 산업효잖아요. 굴뚝공장이 들어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군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응?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이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깔려 있다. 이 계획관리적, 이렇게 많은 계획관리적을 가지고 있는데 부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쪽도 얘기하는, 이쪽도 돈 안 되는 거 아니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분들이. 근데 여기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계획관리적이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도로망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본동리 일대 분명히 계획관리적 주변에는 지금 누군가가 후속타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해요. 이분들이 터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이거 딱 터뜨리는 순간 게임 끝.